뇌경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있는 한국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와 희망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75세 이상 인구 중 단 3%만 가지고 있는 5가지 신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뇌경색을 피하고 100세까지 스스로 걸어 다닐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위험이 다가올 때도 회복이 시작될 때도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과 뇌혈관의 안정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대병원의 2023년 노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가진 노인은 뇌경색 발생률이 41%나 낮았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감정이 안정적인 노인은 급성 뇌졸중 위험이 평균보다 32%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뇌경색을 막는데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비싸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중 2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와 몸 상태를 듣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경색을 막고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은 이미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야 하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처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머리가 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신호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단 3%만이 이런 아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만난 82세 노인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항상 자연스럽게 눈을 뜬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고 비싼 보조제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밤에는 걱정을 침대로 가져가지 않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분의 심박수는 규칙적이었고 혈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며 뇌 MRI에서도 혈류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아침 리듬이 뇌혈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대병원 노화뇌 연구팀은 규칙적으로 자연기상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뇌 미세혈관 손상 위험이 37%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가 정확한 리듬을 유지할 때 뇌혈관은 밤 동안 충분히 회복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에 맑게 깨어난다는 것은 뇌가 전날의 손상을 성공적으로 복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을 얼마나 잤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몇 시간을 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났는지가 뇌경색 예측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억지로 일어나야 한다면 이미 생체 리듬이 흐트러졌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피곤하게 깨어났고 오전 내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뇌혈류 속도가 또래 평균의 18%나 낮았습니다. 수면 시간을 늘려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취침 전에 5분 호흡 훈련만 실시했을 뿐인데
2달 후 MRI에서 뇌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뇌의 회복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이는 장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 그러나 어떤 약보다 강력한 뇌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건강하고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남아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뇌경색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바로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이 들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12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분노 폭발과 불안 반응이 잦은 노인의 뇌경색 발생률은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이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상승하면 뇌혈관 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감정의 파동은 뇌혈관의 파열 위험과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일주일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불면이 심했고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결과 뇌백질 부위에 미세 허열 흔적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뇌의 혈류 공급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3분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 훈련을 했고, 잠들기 전에는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일을 종이에 짧게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후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혈압 변동 폭도 줄었습니다. 추적 MRI에서는 뇌 미세혈관의 혈류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감정이 폭발적으로 요동치는 일이 거의 없고 갈등이 생겨도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립이탈리아 보건연구소는 이 마을 주민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47%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정의 안정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쉽게 웃음이 나오고 화날 일이 줄었고 누군가의 잘못도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있고 뇌혈관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감정이 조용해질수록 뇌는 더 젊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 리듬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배설 리듬입니다. 아침마다 무리 없이 배변을 하고 복부 불편감이 없으며 식사 후 과도한 더부룩함이 없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 이상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실제로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안정적인 노인은 뇌 미세혈관 염증 수치가 32%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배설 리듬이 건강하다는 것은 뇌혈관의 염증이 낮고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86세 여성 환자 한 분을 진료했을 때 그분은 매일 아침 약도 없이 자연스럽게 배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마당을 10분 정도 걸을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20% 이상 높았으며 혈중 염증 지표인 CRP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뇌 MRI에서도 혈류는 매우 일정했고 이는 규칙적인 배설 리듬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반복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속이 답답하다면 이는 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을 위협하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 환자의 뇌졸중 위험이 정상군보다 약 1.7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 기능이 나빠지면 독소가 체내에 오래 머물고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 염증을 높이며 결국 뇌혈관 벽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한 74세 남성 환자를 통해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속이 답답하고 배변 간격이 불규칙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유해균이 과다했고 혈중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뇌혈류도 고르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한 후 특히 식사 후 10분 산책과 섬유질 섭취를 늘린 뒤 2달 후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MRI에서도 혈류 속도가 개선되며 뇌의 부담이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식사 후 속이 편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이 이루어지며 아침 배가 묵직하지 않다면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뇌가 해로운 염증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지는 대화를 즐기는 능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바로 대화를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대화를 즐기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상대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난다면 이는 뇌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침묵 속에서 약해지고 소통 속에서 젊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연구센터는 말하기와 듣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뇌의 5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처리, 영역, 운동, 조절 영역, 그리고 전전두엽까지 모두 자극을 받아 혈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39% 늦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혼자 사는 80세 남성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일과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뇌의 혈류는 또래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뇌 위축 속도도 더뎠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누군가와 대화를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뇌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2년 보고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심한 노인의 뇌경색 위험이 48%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뇌는 자극을 잃고 그 결과 혈류가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장수 마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소한 인사조차도 뇌 자극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꾸준한 소통이라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대화가 즐겁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반갑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혈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신경망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늘고 세상이 각박하게 느껴진다면 몸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늘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감소하고 뇌의 염증 지표는 약 29% 낮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뇌 혈류를 안정시키며 뇌졸중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92세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3가지를 적는 습관을 15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봤다. 점심이 맛있었다. 고양이가 문 앞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이 단순한 습관은 몸과 뇌를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뇌 위축 속도는 또래 평균보다 느렸고 염증 수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감정이 줄어들면 몸은 경계 상태로 전환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부정적 감정이 지속될 경우 심박수 변동폭이 불규칙해지고 뇌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며 급성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전신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장수 연구에서도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2년 더 오래 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뇌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몸이 아직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뇌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전반에 작용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신호가 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지, 그리고 왜 단 3%만이 이 신호들을 모두 갖고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단 3%만이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신호들이 뇌경색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이 가진 회복 메커니즘이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사람들은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가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러한 호르몬 균형이 뇌 미세혈관의 야간 염증을 낮추어 손상 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신호는 뇌가 하루하루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심박수 변동이 규칙적이고 혈압이 급변하지 않으며 뇌혈관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은 감정 안정이 높은 노인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5% 이상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뇌경색 예방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전신 염증이 낮아집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질수록 미주신경을 통해 뇌까지 안정 신호가 전달됩니다. 서울대병원 통합의학센터는 장 환경이 좋은 노인의 뇌혈류가 평균보다 18%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근거입니다. 대화를 즐기는 능력은 신경망이 여전히 활성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하루 10분의 대화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뇌 혈류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뇌의 회복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 반응입니다. 감사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의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옥시토신의 분비는 뇌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가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뇌가 아직 젊고 회복력이 남아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호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의 뇌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가지 신호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뇌와 몸이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력이 남아있다는 증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결과로 만들어진 소중한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다섯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저는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은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의학은 인간의 몸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고 삶의 리듬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회복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80세, 90세 이후에도 뇌혈관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신경망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돌보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의료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며 조금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